저희 타임차임입니다. 잠깐 다시 한번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타임차임은 애터미의 그 효소식품인데요. 우리가 지금 효소라고 한다면 효소는 우리가 집에서 담그는 보통 효소 얘기를 많이 접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효소라고 불릴 수는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효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효소라고 한다면 영어로 엔자임인데요. 균 안에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균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알코올을 만드는 과정을 발효라고 하는데요. 그 발효 안에 효모라는 것이 들어가고 이용되는데 그 효모균 안에 들어가는 단백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를 일으키는 효모 안에 있는 단백질을 효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술, 빵, 식초 이런 것은 발효식품이긴 하지만 효소가 있다. 극히 있다고 해도 극히 적은 소량으로서 효소가 있다, 효소식품을 먹는다라고는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존재하는 이 단백질이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효소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많이 하면 소화효소를 염두에 둘 수 있는데요. 그래서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효소가 풍부하다라고 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조금 쓰면서 우리가 활기를 찾을 수 있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체 내부에 결국 효소가 풍부하다, 효소가 많은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하다, 소화 기능이 높다, 잘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화 과정에서 소화를 하고 쓰고 남은 거는 우리 염증 부분에서 염증을 해소하는 기능으로도 쓰이고 나머지 남는 그 효소가 있다면 그 바깥으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땀이나 소변이나 여러 가지 바깥으로 이제 배출이 마지막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효소의 특징으로는 우리가 고유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생명력을 갖고 있고 우리가 생명을 불꽃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효소에 짝꿍이 있습니다. 이게 조효소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코엔자임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효소라고 한다면 비타민과 무기질을 얘기하는데요. 비타민과 무기질도 각자 혼자서는 제 기능을 못하고 효소가 필요하듯이 이 효소도 조효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효소랑 딱 맞아서 짝꿍을 이루어야만 우리 몸의 신진대사라든지 이런 영양소를 분해하고 소화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소 반응에 생명 불꽃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이 식품의 그만큼 우리 몸의 에너지를 내는 대사작용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내 효소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이제 생기냐 하면 효소 양이 부족하면 아까 많으면 신진대사가 원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그 부족하게 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신진대가 떨어지고 우리가 세포수가 줄고 그 활성도가 떨어지면서 결국 노화가 오고요. 이런 순환이 악순환 되면서 우리가 생명을 잃어가는 과정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효소가 필요하고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체내 효소가 우리가 20대에는 효소가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우리가 20대는 철분도 씹어먹을 나이다, 뭐도 소화시킨다라고 말하는 게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화력도 뛰어나고 신진대도 잘 되는데 나이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들어가면 우리가 고기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 조금만 먹어도 소화 불량이야. 잘 체해. 뭔가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하실 텐데요. 이런 소화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효소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현상 중에 몇 가지를 들어보면 우리가 속쓰림이 잘 발생한다. 그러니까 효소가 충분하지 않아서 대사작용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위산이 그 역할을 또 대신해서 속이 쓰리고 위산 과다가 되고 식도 역류가 되고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면서 수면의 질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 불량이 되고 또 음식은 갈망하게 되고 속쓰림이 있으니까 음식을 갈망하게 되고요. 또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또 대장으로 넘어가면서 비만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또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그래서 소화되지는 음식이 안 된 음식이 넘어가면서 각종 몸 안에 염증을 유발하고 이런 악순환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점차 노화하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효소를 몸에서 생산되는 게 이렇게 떨어진다면 외부에서 적당한 효소식품을 드셔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애터미 이 페엔자임은 효소식품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특징으로 보자면 보장된 역학지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식물유래 효소 11종의 효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조효소를 갖고 있고 동결 건조한 파인애플 성분이 들어있으면서 소화 효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소화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포씩 2g의 하루에 정량을 드셔주시는 거게 되고요. 60%의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장된 역가지수라 한다면 우리가 효소식품을 하나 먹어서 이게 얼마만큼 효소가 소화가 잘 되는지 그걸 수치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2g을 이한 포를 드셨을 때 이만큼의 소화력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수치로 보여주고 그것을 확 이렇게 보장한 수치를 보여주는 지수를 역가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화가 잘 되고 원활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밀라제 같은 경우는 30유닛으로서 충분하게 탄수화물이나 분해를 도와주는 효소를 갖고 있고요. 프로테아제 1200 유닛으로 단백질 분해 효소를 갖고 있습니다. 식물 유래 효소로서 예를 들어 황국균이라든지 흑국균의 발효물을 쓰고 있고요. 뇌에 속에 있는 단백질의 성분을 쓰고 있고 파파의 추출물, 파인애플 추출물을 식물 유래 효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종의 함유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효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효소는 한 가지밖에 처리를 못하는 그런 경우 때문에 많은 효소가 발견이 되고 우리 몸속에 다양한 효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에타민 파인자임은 11종의 효소와 그리고 조효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하고 라파아제, 그리고 지방을 분해한다든지 셀룰라제, 락타아제, 브로멜라닌, 프로핀, 글루코 아밀라제. 그래서 전부 다 아제 붙는데 이 소화 효소의 성분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라든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고루고루 소화를 돕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효소가 아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에타미의 파인자이민은 조효소로서 비타민 B군의 3종류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티아민, 그리고 판토텐산, 비오틴으로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이런 기능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효소를 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파인애플의 소화에 굉장히 또 좋은데요. 동결 건조의 파인애플 분말에 태국에서 알려져 있는 이 파인애플 종이 들어가면서 이래서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동결 건조에서 분말이 30% 정도를 함유하고 있는 보온료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효소를 충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스틱형으로 되어 있고 분말제이고 또 맛도 상큼하고 먹기 편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역가지수를 본다고 했는데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실험을 통해서 식빵이나 라면이나 닭가슴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3시간 정도의 이 효소를 접하면서 잘 분해되는 과정을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네.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가격으로는 지금은 30호에
30호에 16,800원이고요. PB로는 7,000PV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녹양천사센터의 센터장님이시고 우리 귀한 조회사를 해주실 본부인 본부장님의 조회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마스타 권부임입니다. 네, 지금 저희 팀장님께서 파인자임 잘 설명을 해주셨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파인자임을 뭐 먹었다 안 먹었다 막 이러는데 제가 사업 초창기에 이 파인자임이 나왔을 때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소화가 되게 안 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이제 이 파기자임을 두 번가 드렸는데 이분이 30분 뒤에 쑥 내려간다고 하시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또 파기자임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은 이 파기자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부분은요, 호일러 법칙인데요. 음, 왜 제가 조회 내용을 이 호일러 법칙으로 했냐면, 얼마 전에 저희 스폰서님이 저희 센터에 후원을 하러 오셨어요. 그때 저희 파트너 사장님의 소비자를 이렇게 후원을 하시게 되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 호일러 법칙이 잘 안 지켜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을 잠깐 교육장으로 이렇게 불러서 우리 호일러 법칙을 하자고 하셨더니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호일러 법칙이 뭐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그거를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요. 바로 미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말 안 하고 있으시면 돼요라고 했는데 언니, 그거 저거 그래서 뭐야 이 번역기 호일러 틀어서 법칙을 다시 한번 해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브레이크 해서 7kg. 왔습니다. 네, 저기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이지연 팀장님. 네. 그래서 이 호일러 법칙은요, 뭐냐면 하버드 대학교의 호일러 교수가 미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보완해낸 그런 방법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유용하게 알리기 위한 인간관계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네트워크 사업은 인간관계를 잘해야 좀 더 빠르고 쉽게 성공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호일러 법칙을 우리가 활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효과적이고 빠르게 사업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지인에게 내가 정보를 전달할 때 제3자를 이용해서 전달을 하면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스폰서님이신 우리 김수진 본부장님이 처음에 제가 소비자일 때 그 위에 김진미 팀장님, 그때 당시 팀장님이셨죠. 김진미 팀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테이블 미팅을 2번 정도 했어요. 그때 김수진 본부장님이 이 호일러 법칙을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김진미 본부장님이 저에게 사업의 그 비전을 잘 전달할 수 있었고 제가 그걸 또 전달을 잘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담 없는 컨택과 초대가 쉬워집니다. 내가 아직 애터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에게 알리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잘 알고 계시는 스폰서님에게 이렇게 후원을 연결시켜서 후원을 받게 되면은 좀 더, 그 스폰서님이 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고 초대까지 높일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정확한 정보 전달과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배워서 알고 전달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분이 정보를 전달하면 좀 쉽고 빠르게 전달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호일러 법칙을 활용하는 이유는요, 나와 지인의 관계를 보호할 수 있다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한 부분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저희 스폰서님 김수진 본부장님이 저희 진이었고 또 저희 같은 반 엄마, 저희 아들하고 같은 반 엄마하고 이렇게 다 같은 학교를 다 같은 학부형이었는데
저희 반 엄마가 이 김수진 본부장님을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의도는 뭐였냐면 이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좀 얻으려고 부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저희 스폰서님한테 그냥 어떠한 얘기도 안 하고 그 미팅 자리를 제가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은 제가 애터미에 대해서 그분한테 얘기해달라고 하시는 줄 알고 애터미 이야기를 막 하셨고 그분은 그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제가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 미팅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저의 같은 반 엄마 그분이 애터미의 소비자로서의 관계는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제가 몸소 터득했기 때문에 이 호일러 법칙을 활용하는 그 이유가 될 수 있겠다라고 또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애터미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이 호일러 법칙을 활용해서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 호일러 법칙에서는요, A, B, C자의 역할이 이렇게 있는데 각각 그 A, B, C자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A는 뭐냐면요, 우리 스폰서, 쉽게 스폰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드바이저, 그래서 성공자, 교육자라고 보시면 되고, B는 나, 중간 역할을 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나, 초대자,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C는 클라이언트, 말하자면 소비자, 정보를 받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 A자는 스폰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A자는 파트너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내 일을 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발언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쭉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파트너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생각으로 솔선수범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스폰서 A는요. 복장, 표정, 언행, 호칭, 예의 바른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애터미 사업은 평소에도 이 복장, 언행,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복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스폰서님이 이렇게 쫄바지 입고 막 이런 상태로 후원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것도 그대로 다 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장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복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 저희 국장님 중에 처음에 제가 컬트 컨택 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복장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팜플렛을 안 줬다면 그거 안 받았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팜플렛을 받고 우리 요즘에 100만 건 많이 하잖아요. 이 팜플렛을 받고 안 받고는 1, 2초 만에 결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복장 갖추고 친절하게 이렇게 하셔서 팜플렛을 건네주면 그분도 얼떨결에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항상 예의와 친절을 갖춰야 합니다. 공부하는 자세로 성공의 준비를 우리가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또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신정임 크라운 마스터님께서 강의할 때 기분의 로얄 마스터님께서 강의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본인은 사업 설명을 10분짜리, 15분짜리, 20분짜리, 30분짜리, 1시간짜리를 다 준비를 했대요. 그리고 그거를 달달달 외웠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시간이 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10분 정도로 사업 설명을 하고 또 진짜 1시간 정도 시간이 있다 하시는 분은 1시간 정도로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좀 준비를 해서 언제 어디서 후원을 내가 그 A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3개월은 갖춰야 할 공부를 자세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좋겠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석세스 세미나에 안 가요. 그리고 파트너가 조회에 나오면 나오시고 파트너가 조회에 안 나오면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파트너는 내일 당장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책 읽고 VOD 시청하고 시스템에 참여해서
스폰서의 자세를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B의 역할, B자의 역할. 이 호일러 법칙에서 B자의 역할, 그러니까 브릿지 역할을 하는 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내 입으로 절대 정보를 전달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진짜 제일 많이 하는 실수였던 것 같아요. 사업 설명 듣고 오면 그 사업 설명을 저의 지인한테 막 1시간 동안 얘기하고 또 저희 올케 남동생한테도 막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사업 설명에 초대했을 때 결과가 좋을까요? 저는 결과가 진짜 안 좋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궁금증을 유발할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시고 스폰서님 또는 여기 사업 설명에 초대를 하셔서 직접 듣게 하셨을 때 가장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사업 설명을 쭉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확신이 없으면 초대가 절대 되지 않아요.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이 사업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를 초대했을 때 절대 초대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확신이 있을 때 나의 기에 빨려서 당겨오는 거지 내가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초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확신을 갖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쁜 사람 또는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후원을 받는 걸 좀 나중에 받으셔야 합니다. 이분들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 제품에 감동이 있는 사람을 먼저 이렇게 초대하고 미팅을 받았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리한 약속을 잡으시면 안 돼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미팅을 잡으셔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이 듣기만 하면 사업할 것 같아서 막 한 번만 와줘 이렇게 하고 사정하고 이렇게 하시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을 조절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약속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약속 시간을 미팅 후 1시간 정도 여유 있게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이게 시간이 촉박하면은 기껏 후원을 받고도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전에 이 사람이 이제 시간이 많은 줄 알고 그 사람 이야기 충분히 들어주고 이제 초대를 하려고 하는데 집에 가야, 아니, 어디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중간에서 내가 브릿지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전에 스폰서님한테 이분이 1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지 2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갖고 스폰서님한테 미리 알려주셔야지 이런 낭패를 보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B를 후원할 A를 많이 확보하셔야 돼요. 나를 후원할 A, 스폰서님을 많이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폰서님들을 잘 파악해서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스폰서님을 많이 확보하는 게 나의 역할입니다. 실제로 저희 국장님들, 팀장님들도 이 후원을 통해서 다 사업의 비전을 보셨어요. 제가 아직 성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분이 좀 관심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에 스폰서님을 연결했고 또 그 위에 스폰서님을 연결하고 차례차례로 해서 맨 마지막에는 저희 총장님까지 그렇게 연결을 해서 이분들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의 비전을 보고 사업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중요한 거는요. 스폰서와의 지속적인 상담이 필수입니다. 이 스폰서님의 머릿속에 나의 계보도가 다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스폰서님하고 소통을 하고 상담을 하셔야지 나의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단계별 호일러 법칙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이 호일러 법칙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관계 형성을 이렇게 해놓으셔야 합니다. B와 C, 즉 나와 이 소비자와의 관계는 신뢰관계를 형성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C에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해놓고 또 나는 이 C에게 내가 애터미를 하는 그 비전, 나의 비전을 미리 이렇게 제시를 좀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B와 A의 관계는요, 나와 스폰서님과의 관계는 협력 관계를 형성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A의 스폰서님의 특징을 잘 파악을 하고 또 스폰서님의 스케줄을 이렇게 꿰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이 사업의 비전을 잘 설명하신 그런 스폰서님은 타겟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또 우리 스폰서님이 소비자에게 제품 전달을 잘하고 편안한 스폰서님은 그런 또 사람에게 또 연결을 해주셨을 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드가 잘 맞는 스폰서님을 적재적소에 연결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A 스폰서님의 스케줄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요. 스폰서님은 여러 명의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미팅을 빠듯하게 잡으시면 스폰서님을 곤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C에게 A가 스폰서님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있는 시간이 있죠. 우리 그때는 약속을 잡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스폰서님은 다른 파트너들과 이 시스템에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파악을 하고 미팅 약속을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요. 사전에 이제 정보를 전달을 하셔야 되는데요. 미리 스폰서님에게 프로필을 전달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스폰서님에게 이 C에 대한 정보, 뭐 직업, 나이, 성별, 생활 환경, 네트워크 인지도, 관심 분야 등을 미리 전달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는 소비자에게 우리 스폰서님 A의 정보를 전달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 A의 정보를 조금 확대해서 높여서 전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스폰서님은 굉장히 애터미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잘하고 계시고 막 이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잘 해놓으셨을 때 나중에 이분이 이 C에게 후원을 할 때 굉장히 이야기가 잘 먹힙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 제 방문을 나중에 했겠죠. 맨 마지막에 했을 때 뒤에서 후광이 비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근데 보통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이 C 소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높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A가 이 스폰서님이 어쩔 때는 주눅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C에 대한 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 놓으시고 애터미에 대해서는 이 A가 뭐 사회생활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애터미에 대해서는 뭐 이 A 등이 학력이나 여러 가지에 상관없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A를 좀 높여서 프로모션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A를 어떻게 프로모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C의 궁금증을 내가 미리 파악을 해서 궁금증을 유발을 시켜놓고 A가 스폰서님이 그 C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을 때 미팅의 효과가 가장 크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B가 그 프로모션과 호일러 법칙에 따라 호일러 법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C가 듣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간에 B 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요. 이제 실질적으로 미팅과 정보 전달인데 이거는 A 스폰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A는 C에게 사업의 정보를 이제 이 미팅에서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 A는 C에게 눈높이에 맞는 대화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C의 정보를 분석해서 그분에게 맞는 사업 전달과 객관적인 자료를 전달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C에게 나 이 미팅 한 번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깨울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쉽게 뚜껑 날아가게 한다고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C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C의 니즈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 B를 통해서 듣는 얘기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직 경험이 없을 때는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 A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C가 제품만 쓰고 싶은데 이 B가 중간에서 이 사람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이렇게 A에게 전달을 하면 이 스폰서님은 사업 얘기를 막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중간에서 B가 이분은 사업에 관심 없어요. 제품 얘기만 해주세요. 했는데 실제로 이 스폰서님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사업에도 관심이 있고 수당에도 관심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C가 그것도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C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야겠죠. 그래서 C가 스스로 말하게끔 질문을 유도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 A가 C에게 계속 질문을 해서 니즈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B가 자꾸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시간만 길어지고 이 C의 니즈 파악을 A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서 그 브릿지 역할을 할 때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종이에 적으시면서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테이블 미팅, 우리 미팅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 3일 전에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어 있는 스폰서에게 프로필을 톡으로나 직접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A가 C에 대해서 리즈를 파악한 다음에 후원을 할 수 있게 꼭 프로필을 올려주셔야 돼요. 우리 그래서 톡방에 프로필 올려주세요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소비자가 아이가 없는데 사전에 정보가 없으니까 아이 이야기를 스폰서가 계속 할 수도 있고 또 이분이 남편이 없는데 모르고 남편 이야기를 막 계속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후원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장소인데요. 장소는 절대 집에서 만나면 안 돼요. 집에서 만나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렇다 보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한 커피숍을 하나 정하셔가지고 스폰서님한테 미리 주소를 보내고 또 그 자리 배치까지 이렇게 또 미리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미팅이 될 수 있습니다. 미팅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좌석 배치가 중요해요. 이 C는 항상 A의 우측에 배치를 해주세요. 그랬을 때 A가 이제 노트에 적으면서 설명할 경우가 있을 때 C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의 시선이 이 입구나 통로를 향하게 자리를 배치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스폰서님한테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C가 보는 A의 배경이 스폰서의 배경이 벽이 되도록 자리를 배치해 주세요. 실제로 이제 저희 파트너 사장님하고 이런 미팅이 있을 때 저희 진짜 그분이 오기 전에 먼저 가서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이렇게 막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미팅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점을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핸드폰을 무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의장이나 세미나에 초대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기 전에 15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이 시에 뭐 커피 한 잔 하시고 센터 분위기도 익히고 또 강의자분 이야기도 하면서 이 시의 긴장감과 거부감을 해소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적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초대의 여유를 가지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고객을 혼자 두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처음 온 고객을 내가 막 볼 일 있다고 왔다 갔다 하거나 전화 받으러 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관심의 눈길로 계속 케어를 해주시고 만약에 내가 나가야 할 경우에는 스폰서님한테 부탁을 해서 케어를 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강의가 끝난 후에 보충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시에게 뭐 궁금한 건 없는지 이해되지 않는 건 없는지 물어보시고 그 설명을 이게 추가적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 설명에 초대를 할 때는 그분이 조금 시간 여유가 되시면 전날 미리 스폰서님에게 후원 요청을 하셔갖고 후원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날 강의 받으시는 스폰서님에게 끝나고 나서 이 후원을 했을 때 가장 이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 여유를 가지고 전날 미리 후원 요청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의장에서 유의할 점은요. 휴대폰을 끄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요즘에 휴대폰 이렇게 또 올려놓고 카톡 문자 진짜 분신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고 계속 보는 경우 진짜 많은데요. 가방에 꼭 무음으로 해서 넣어두도록 내가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좌석은 최대한 앞자리에 앉도록 유도를 해주셔요. 뒷자리에 앉으면 집중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업을 비전을 보여주고 싶거나 파트너를 만들고 싶을 때는 앞자리 놓고 미리 와서 자리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가 신한대, 우리 세종대 이런 데서 세미나 할 때 1시에 세미나가 시작이면 정말 9시, 10시에 와서 줄을 섰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줄 서서 앞자리를 확보해서 신규를 초대했을 때 진짜 깨어날 확률이 가장 높더라고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필기구를 반드시 지참을 하는 게 중요해요. 요즘에 핸드폰으로 메모하는 경우가 많은데 핸드폰으로 메모를 하면 이게 메모를 하고 있는지 핸드폰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럼 옆에서 보시는 그 신규분이 핸드폰 하고 있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모시고 오신 분이 필기구까지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가 먼저 쓰면 그분도 어쨌든 조금씩은 이렇게 쓰게 되니까 그 자세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의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필기해 주셔야 되는데 진짜 처음에 이제 제가 의정부 누리센터에 딱 왔는데 어떤 신규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리액션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같이 막 리액션을 많이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액션을 하면 분위기가 업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중하게 되고 강의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집중해서 그렇게 분위기를 끌어올려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호일러 법칙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B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리 이탈을 하지 말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C에게 질문, 설명, 작다, 끼어들기. 그러니까 C에게 A가 이야기를 할 때 중간에서 이렇게 끼어들기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A가 주는 정보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C와의 관계가 훼손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많이 한꺼번에 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팅 자리에. 이 한 분을 두고 여러 명의 스폰서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제 제일 위에 스폰서님이 그 미팅을 주도해 나가겠죠. 그때 그 스폰서님하고 A하고만 집중할 수 있게 나머지 분들은 그냥 조용히 필기하고 계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미팅할 때 후일러 법칙을 처음에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바로 끝나고 나서 뭐 C 앞에서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라 따로 피드백을 좀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 피드백을 안 하게 되면 이게 잘못됐는지 모르고 계속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C가 못하는 질문을 내가 대신 해주는 건데 이때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미팅에 집중을 해야지 C가 뭘 궁금해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C가 성격상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내가 대신해서 C의 질문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확실한 마무리 멘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일러 법칙 이제 마무리는 아마 이 스폰서가 하겠죠. 그 C의 방향을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이 사람을 사업자로 안내해야 할지 소비자로 안내해야 될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안내를 해주시고 이 사람이 지금은 소비자지만 사업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주셔서 그 뒤까지 안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스폰서는 이 중간에 브릿지 역할하는 B를 열정 의욕자로 부각시켜 주셔야 돼요. 당신은 이 B하고 사업을 하는 게 참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B가 직접 본인 스스로 막 이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폰서님은 이 C에게 B의 그런 장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이 B와 C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C가 선택해야 될 부분을 인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신은 뭐 제품 구매, 예를 들어서 제품 구매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든 회원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주든 사업에 동참하는 방법을 알려주든 그 사람에 맞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미팅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ABR에 안내를 하면 되겠다. 또 이 사람은 조회 프로모션을 걸어서 조회에 안내를 해야겠다. 뭐 이 사람은 석세스에 안내를 해야겠다. 이런 거를 파악하셔가지고 제대로 안내를 해주셨을 때 그 미팅이 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C가 어떤 거를 선택할 수 있을지를 마무리를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한 번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미팅이.
한 번 만났을 때는 이 성공 확률이 10%고 두 번 만났을 때는 30%, 세 번 만나야지 90%의 성공 확률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다음 약속까지 이렇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 사람을 초대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재초대 후원으로 비전을 보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후일러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다음에도 한 번씩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일러 법칙은 계속 들어야지 인지가 돼요. 그리고 내가 경험을 하고 나면 그때 조의 내용이 들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후일러 법칙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공유 끝났네요. 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성공의 8단계와 A과 포일러 법칙으로 노력을 한다면 누구나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성공을 향해 달리는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저희 조회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주회사의 공비 부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느 때 지금 강조해도 이제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우리가 홀로 고쳐가면 정말 중요한 걸 매번 새삼스럽게 더 느끼면서도 또 다시금 제 자세에 갖춰야 될 부분이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우리 센터에서 지금 사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계신데요. 김명호 사장님의 스피치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명호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녹양 천사센터 세일즈 마스터 김명복입니다. 저는 현재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투잡으로 애터미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를 안 지는 한 10년쯤 되었고요. 제품이 싸고 좋아서 더페인 화장품, 칫솔, 치약 등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양하게 많이 나와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요. 애터미의 주력 상품인 해모임을 먹으면서 미용실에서 하루하루 활력 있게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래 서서 일을 하다 보니 관절이 여기저기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토마신을 꾸준히 먹고 나니 훨씬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많이 이제 쓰다 보니 음, 많이 내용을 하다 보니 소비가 이제 소득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된 동기는요. 저희 스폰서님이시자 이미애 팀장님인데요. 그 팀장님을 통해서 3개월 교육 과정을 이제 마치게 되었으며 스폰서님들과 파트너님들의 도움으로 세일즈 마스터의 직급을 도전해서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동 소득이 아닌 시스템 소득이 없을까 하고 항상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이 회사가 바로 네트워크 회사 바로 일이었더라고요. 저는 물론 네트워크도 처음 접해보는 일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꿈들을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저는 참 이제 좋았습니다. 그래서 줌이나 센터, 세미나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세미나에 항상 참석을 하다 보면 회장님의 말씀 중에 돈을 평생 벌지 말고 돈 버는 일을 끝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생생하게 꿈꾸면 이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항상 감동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간절한 제 마음과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그런 삶을 꼭 이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애텀이라는 도구를 붙들고 정말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과 목표를 이제 설정하게 되었는데요. 그 목표는 이번 10월 이제 하반기까지 팀장의 목표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는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호 사장님의 팀장 목표를 갖고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요. 응원 드리고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시스템 저희 소개, 안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20일 공주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세미나, 세일즈 마스터 이상의 직급자분들이 참여하시는 건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다음 22일 또 지역 세미나로서 일산에서 진행됩니다. 23일은 서울에서 원데이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모두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네, 사원 재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원 준비, 야!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을 을 경외한다. 믿음에 서며 겸손히 겸손히 섭니다. 아자, 시작! 열정, 열정, 도전, 감사, 아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